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강의네요. 처음 세 번의 강의는 미국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서 미국을 하나의 거울로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약간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의 미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유일한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에게 너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조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답을 지금 다 말해버렸죠. 그래서 미국 학생들 기준으로 미국 하면, 지그들 나라,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게 개념이 뭐냐 한번 적어보라면, 혹은 말을 해보라면 대충 이게 뭐 더 많이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제가 미국사 수업에 한국 학생들한테 가끔 이게 쪽지를 나눠줘서 이게 적어보라 그러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 학생들은 역시 이거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맥도날드라든지 KFC라든지 또 뭐가 있죠? 코카콜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압도적으로 스타벅스가 많이 나옵니다. 커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가 될 뿐이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생각하면 떠오르는 개념. 제가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유나 기회나. 개인주의는 우리가 인디비주얼리즘을 개인주의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주의는 약간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도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또 서양사에서 인디비주얼리즘은 대단히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양이 근대로 태동하면서 이 개인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잠재력, 개인의 능력,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서양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에서 앞에 나온 자유나 기회나 뒤에 나오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민주주의는 지난번 3번 강의에서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본주의 역시 미국은 민주주의 이해 없이는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없고,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아시죠? 정말 미국은 법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로열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미국은 이게 법이라는 게 미국 일상생활에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83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 그날 저녁을 잊지를 못해요. 첫날 저녁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기억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오헤라 공항에 도착해서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이제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기숙사에 배정을 받았는데 잠이 안 오대요. 거짓말 않고 새벽 내 잠을 못 잤습니다. 촌놈이 미국 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밴딩 머신도 신기하고 묘한 치즈와 피자 냄새, 기숙사의 냄새도 굉장히 또 신기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시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기숙사 안에서 밖에 저녁에 풍광을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랄 걸 발견했어요. 차가 기숙사 앞에 교차로인데 작은 교차로입니다. 근데 차들이 와서 스톱하고 가고, 또 차들이 와가지고 스톱해서 가고, 또 저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스톱해서 가고, 보행자도 거의 새벽 시간에도 없고, 차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게 신호등이 있나 하고 쭉 봤더니 신호등이 없어요.
스탑 사인만 있습니다. 정지 사인.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법을 지키는 정신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뉴욕이라든지 LA나 그런 대도시 가면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말로 미국 사람들 로우 바운딩 소사이어티인 것 같아요. 정말 법을 잘 지킵니다. 제가 97년도 여름에 우리나라에 다시 이제 왔는데 개공 교수로 다시 1년 동안 계약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제 골프 실력을 어떻게 알고 이제 골프 치자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한 아침 6시경에 하순 어느 골프 CC 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외곽도로가 없어가지고 순환도로가 없어서 아마 학동 이쪽으로 해서 하순으로 넘어가는데 신호를 안 지켜요. 빨간불에 막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렇게 신호를 안 지키면 어쩌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김 교수, 나는 지키고 싶어. 근데 내가 빨간불에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아니래요. 참 이게 용어가 재밌어요. 이게 상황 논리상 가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신이 미국물이 안 빠져서 그러는데 상황 논리상 이게 가주는 것이 이게 맞대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차가 없어도 그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리우드 다 아시죠? 미국의 영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를 주도하는 게 할리우드입니다. 어쩌면 세계 문화를 주도한 게 할리우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바지, 제가 즐겨 입는 청바지.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 미국 사람들의 옷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옷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청바지가 사실 요즘 일상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청바지에 대충 하나 와이셔츠 걸치고 넥타이만 매면 정장이 됩니다. 저는 비교적 오늘은 차려입어서 정장 입고 온 겁니다. 근데 청바지가 이게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실용주의를 상징하는 이게 복장이 뭐냐 하면 청바지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개념들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모든 개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모든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 관계됩니다. 미국의 서부예요. 그래서 미국의 서부는 어쩌면은 이러한 미국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아까 우리 학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오시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서부를 정확히 서부 프론티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미국이라는 퍼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의 반을 서부에서 지내는 게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해요. 책으로 배운 것과 미국 서부에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것, 생각했던 게 정말 이게 미국 서부를 이해하지 않고는 미국이라는 퍼즐을 참 맞추기 어려운데 저는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